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피사 vs 파르마. 이 경기는 동일한 3-4-3 구도 안에서 어떤 팀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피사는 좌측 트라모니의 돌파와 컷백, 그리고 중앙 마이스터의 문전 마무리 루트가 이미 팀의 시그니처 패턴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마린이 후방에서 전개축을 잡아주며 좌측으로 빠른 전환 패스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피사의 좌측 공격은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이 결합된 구조로 발전해왔다. 반면에 파르마는 펠레그리노의 제공권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전개 능력에 비해 3백과 윙백 사이 공간 관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 그래서 피사가 초반부터 좌측 레인에 오버로드를 걸어 파르마 우측 수비 라인을 바깥과 안쪽 사이에서 흔들어 놓으면 파르마 수비는 막힌 기준을 잃고 박스 안에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마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펠레그리노의 피지컬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피사가 라인을 지나치게 올려놓고 무리하게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피사가 준비된 좌측 공격 패턴으로 먼저 스코어를 열어낸 다음 마린을 중심으로 미드필더 라인이 전환 속도를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피사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면 파르마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피사의 역습과 두 번째 골 패턴이 한 번 더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파르마가 먼저 득점하더라도 피사는 좌측 침투와 컷백 루트로 꾸준히 찬스를 만드는 팀이라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며 홈에서 끝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패턴의 선명도, 그리고 홈 경기장의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 피사가 파르마보다 승리 조건을 더 분명하게 갖춘 경기라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우디네세 vs 제노아.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라기보다는 전방 압박을 앞세운 팀과 후방 빌드업에서 흔들릴 수 있는 팀의 맞대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우디네세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강하게 끌어올려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물고 늘어지며 제노아가 여유있게 뒤에서부터 전개할 시간을 최대한 빼앗으려 할 것이다. 이때 전방에서 데이비스가 수비수를 등지고 받는 움직임으로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고, 이게르 브라보가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서 패스 길목을 차단해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중앙에서는 칼스트렘이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압박 뒤에 떨어지는 공을 수거한 뒤 곧바로 양측면이나 전방 투톱에게 연결해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면 우디네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은 뒤 짧은 연계로 박스 안 슈팅 찬스를 만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제노아는 4-2-3-1 빌드업에서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라인이 일직선에 붙어버리는 구간이 있어 압박이 들어오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을 각이 금방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스탄치우와 그랜베크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려 해도 우디넷의 미드필더들이 동시에 압박 각도를 만들며 앞뒤에서 조이기 시작하면 등을 진 상태에서 안전하게 반턴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콜롬보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은 박스 안에서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파상 공세를 이어가기에는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제노와 풀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지면 우디넷의 윙백과 투톱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디네세가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과 박스 안 진입 횟수를 꾸준히 늘리며 경기 주도권을 손에 쥘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스탄치우의 킥이나 콜롬보의 피지컬을 활용한 한 방은 경계해야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안정감과 전환 속도에서는 우디네세 쪽이 훨씬 조직적인 그림을 보여줄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의 완성도와 세컨볼 경쟁력, 그리고 중원 커버링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도에서는 우디네세 쪽 기대값이 확실히 더 뚜렷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토리노 vs AC 밀란. 이 경기는 겉으로 보면 토리노의 홈이라는 이점과 4-3-3의 전방 압박, 시메오네의 활동량을 통해 AC 밀란 빌드업을 흔들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중원 싸움과 세컨볼 경쟁력에서 AC 밀란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흐름이 분명하게 보인다.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과 블라시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내려고 하지만 빌드업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못할 경우 곧바로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양상이 변한다. 카사데이가 공중볼과 세컨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체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는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장면도 적지 않다. 반면에 AC 밀란은 3백과 5인 중원 라인을 활용해 중앙 밀도를 높이고 모드리치가 템포를 준 상태에서 플리식이 압박을 털고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 만들어낼 수 있다. 플리식의 탈압박이 성공하는 순간마다 토리노는 중원 블록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히메네스가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와 공격 사이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공수 전환 속도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또한 히메네스의 성실한 수비 가담은 AC밀란 윙백들의 오버래핑 부담을 줄여주고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두텁게 만들어 토리노의 이선 침투를 제한하는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토리노가 초반 라인 압박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중원 점유율과 세컨볼 장악력에서 AC밀란이 우위를 넓혀가는 그림에 가깝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AC밀란은 세밀하게 준비된 움직임과 정확한 킥을 통해 토리노보다 더 많은 기대 득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를 내주는 순간마다 실점 위험이 체감될 것이고, 이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파울과 불필요한 세트피스를 더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토리노의 직선적인 전개와 시메오네의 에너지, 블라시치의 개별 능력이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중원 싸움과 세컨볼 경쟁력, 세트피스 활용도에서 앞서는 AC밀란이 경기 흐름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특히 후반 들어 라인 간격 관리와 체력 분배에서 AC밀란이 더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코어의 균형이 깨지는 타이밍 역시 AC밀란 쪽에서 먼저 나올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울버햄프턴 vs 맨체스터 유. 이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똘똘 뭉친 울버햄프턴의 강한 동기부여와 전력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클래스로 승부를 결정지을 메뉴가 만나는 구도라는 점에서 전력의 차이와 결정력이 심리적 변수를 압도할 승부로 볼 수 있습니다. 울버햄프턴은 최근 안드레를 활용한 측면 공격 루트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으며,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전진 드리블과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계속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어 공을 빼앗아내면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스페이스로 패스를 보내 전방 전개 속도를 높이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이 초반부터 잘 구현되면 울버햄프턴은 홈의 분위기와 동기부여를 등에 업고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면 맨유는 개개인의 공격 재능과 전방 조합만 놓고 보면 언제든 한 번의 패턴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 전환에서의 노련함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울버햄프턴의 에너지를 상쇄시킬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3-4-3 구조에서 윙백이 전진하더라도 공을 잃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압박 대형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울버햄프턴이 비어있는 측면 뒷공간을 곧바로 파고들 기회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맨유 선수들이 울버햄프턴과의 맞대결을 전력 우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만큼 압박 강도에서 한 수 위인 울버햄프턴의 초반 공세에 잠시 흐름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커스 레시포드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등 기술적 우위에 있는 자원들이 개인 역량을 활용해 울버햄프턴의 강한 압박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경기의 주도권은 맨유 쪽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울버햄프턴이 강등권 탈출이 걸린 경기에서 몸을 사릴 이유가 없기에 전방과 측면에서 과감한 압박과 돌파를 반복할수록 맨유에게는 공간이 열리는 역습 찬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맨유는 공격에서 라인을 올리는 만큼 울버햄프턴의 압박이 거세질 때 중앙에서 간결한 패스로 공을 빼낸 뒤 울버햄프턴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수직적인 공격을 시도하여 구조적 불안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울버햄프턴이 강한 압박을 통해 맨유의 빌드업을 잠시 괴롭힐지라도 맨유가 개인 기량으로 그 압박을 해제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더 결정적이고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전개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안드레의 측면 돌파 시도 이후 맨유가 공을 빼앗아내는 순간 울버햄프턴의 수비 라인은 급격히 무너질 위험을 안게 됩니다. 종합하면 동기부여와 홈 이점은 울버햄프턴에게 있지만, 개인의 압도적인 전력과 경기를 결정지을 한 방을 가진 맨유가 울버햄프턴의 에너지를 노련하게 흡수하고 결국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챙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울버햄프턴의 총력전과 그 에너지를 클래스로 제압하려는 맨유의 실리 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승부이며, 맨유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사수나 vs 레반테. 오사수나는 홈에서 3-4-3을 바탕으로 측면을 넓게 사용하며 루벤 가르시아의 터치라인 돌파와 아이마르 오로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안부드미르에게 공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사수나의 공격 패턴은 측면 돌파 컵백 또는 크로스 타깃맨 마무리라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구조로 정리되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레반테의 박스 수비는 점점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반테는 5-4-1로 내려서 버티더라도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데인마크가 끊기는 장면이 잦고, 세컨볼 처리에서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약점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이반 로메로와 브루게가 역습에서 속도를 살려도 뒷라인이 급격히 끌려 올라오지 못해 공격 숫자가 제한되고, 오사수나의 역압박에 다시 공을 빼앗기며 흐름을 뒤집지 못하는 전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레반테가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양상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사수나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상대 박스를 포위하듯 점유율과 슈팅 볼륨을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중심으로 제공권 우위를 활용할 수 있고, 레반테는 스크린 대처와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온 만큼 세트피스 한두 번이 스코어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폭넓은 빌드업과 박스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고, 레반테는 간헐적인 역습 외에는 뚜렷한 반격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승강추,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